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또 어제 이제 등교 개학 연기가 발표가 났어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시간이 조금 더 미뤄져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자, 오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 설명을 앞두고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앞으로 여러분들 고2, 고3 가서 배울 내용들하고도 연관이 정말 많이 되어 있고 응용되어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은 아이패드 화면 녹화가 아닌 실제 이렇게 칠판에서 수업하듯이 촬영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고쟁이 두 문제만 간단하게 먼저 풀고 개념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66번과 367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66번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지금 또 가우스가 나와 있어요. 근데 가우스 안에 3분의 x라는 애가 들어가 있고 가우스가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가우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의 풀이로는 풀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우스 3분의 x 복잡한 이 가우스를 우리가 어떻게 둬야 하는데, 자, 얘는 항상 가우스가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3분의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일 거예요. 그럼 정수이기 때문에 어떤 n이라는 정수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놔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면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그렇게 강조를 했어. 3분의 x라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파생되어서 나오는 결과가 x라는 애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왜 x가 궁금하니? x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n이라는 빨간색 n은 정수였어. 그러면 3n과 3n 플러스 3도 정수일 거야. 자, 근데 가우스 x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범위를 짜갈라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짜갈라줘. 미안해요. 선생님 사투리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x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일단 하나씩 정수를 나눠야 하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3n 플러스 1부터 3n 플러스 2까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3n 플러스 2부터 3n 플러스 3 이 사이에 있는 정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왜? 한 단계씩 잘라줘야 가우스 x를 구할 수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생각해 봅시다. x가 여기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3분의 x, 가우스 3분의 x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n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n제곱 더하기, 자, 이 사이에서 가우스 x 값이 얼마예요? 이거일 때 가우스 x의 값 3n이지. 최대 정수니까 플러스 1은 0. 자, 잘 보세요. 항상 조건을 잘 봐야 돼. n은 정수였어.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 n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1번은 안 돼. 자, 그럼 2번 봅시다. 이렇게 되면 가우스 x 값이 얼마입니까? 3n 플러스 1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1의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n은 1 또는 2란 말이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자, 선생님 말 이해될까요?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두고 n까지만 구해보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도 한번 봐요. 괄호 3번은 n제곱 더하기 가우스 x값이 얼마예요? 3n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정수 n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정수 n은 없어.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건 얘밖에 없어.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봐요.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봅시다. n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어떻게 돼요? n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x의 범위가,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다시 따라서
요거일 때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부터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또는 요 경우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부터 x가 마이너스 4까지. 그래서 정답은 얘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가우스, 복잡한 가우스를 n이란 정수로 두고 그거의 범위를 구한 다음 하나씩 나눠서 풀면 되는 가우스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가우스의 대표적인 문제이고, 자, 그 다음은 바로 밑에 있는 367번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367번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ax. 오케이, 자, 우리는 이제 시작을 알리는 종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에 얘는 이 식은 허근 z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z 세제곱이 실수가 되게 하는, 이렇게 되게 하는 a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z 세제곱을 찾아야지. 자, 그럼 찾긴 찾는데 이 z란 애는 얘의 허근이랬어. 그러면 이 x에 z를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z제곱은 그럼 뭐랑 같아요? 얘랑 같아. 근데 우리가 찾는 애는 z세제곱이야. 그럼 얘는 z에다가 z제곱을 곱하면 돼. 그럼 z에 우리가 위에서 구한에 쓰려고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또 계산해보면 az제곱 마이너스 az가 돼. 자, 그런데 한 번 더. 뭐? z제곱을 또 바꿀 수 있지. 위에서 구했으니까. 선생님, 이런 조작을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항상 수학에서 얘를 간단하게 만드는 데 목표가 있단 말이야. z세제곱을 아주 간단하게 최대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작을 계속 해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 조건이 필요한 거고. 그럼 얘는 계산하면 a제곱 z 마이너스 az 마이너스 a제곱. 자, 그런데 봅시다. z가 지금 허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근데 얘가 뭐여야 된대, 문제에서? 실수여야 된대. 그러면 z가 허근이기 때문에 얘가 살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가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돼. 그럼 a는 뭐 또는 뭐? 0 또는 a는 1입니다. 자, 그런데 자, 봅시다. 실수 a의 값을 찾으라고 했어. 만약에 a가 0이라고 해봐요. a가 0이라고 하면 여기 0 넣어봐. 0, 0. x제곱은 0. x는 허근을 가지지, 저 식은 허근을 가지지 않으므로 a는 1.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주 중요한 개념 설명으로 선생님과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력 잃지 말고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 칠판이 마를 동안 우리에게 조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 문제가 풀다가 정말 안 풀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짜증이 날 때.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좀 극복을 하는 편이었냐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수학을 할 때 이제 단순한 계산 문제를 풀 때 뭐 2점, 3점짜리 정도를 풀 때는 여기서도 뭐 스텝 1, 2 정도 좀 쉬운 문제를 풀 때는 노래를 조금 듣긴 했어요. 그렇지만 계속 노래를 듣고 풀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에 가서 모의고사, 중간고사 칠 때 여러분들 노래 들으면서 문제 풀 거 아니잖아요. 항상 그 시험에 맞게 몸 상태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안 풀릴 때는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했는데 선생님은 좀 막 원래 사람이 텐션이 조금 있기 때문에 방방 뛰는 노래를 듣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진짜 날아갈까 봐. 기분도 안 좋은데. 자, 그래서 선생님 되게 센치한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뭐 발라드나 클래식은 안 듣습니다. 발라드 같은 걸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가 너무 진짜 안 풀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래를 조금씩 들으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고3 때 공부할 때 어떻게 풀었냐면 수학을 하는데 너무 안 풀리고 막 짜증만 나고 화도 나고 저기서 눈물도 날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수학책 덮고 영어를 또 했어요. 영어 독해짐을 좀 하다 보면 마음에 힐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쫙
풀고 영어 독해 한 4문제 5문제 하고 나면 또 그래 빨리 수학하러 가야지. 또 영어 듣고 수학으로 가보면 또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체 과목들을 잘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영어하다 수학하고 수학하다 영어하고 뭐 수학하다 힘들면 국어하고. 선생님 좀 국어를 근데 타고난 감이 조금 있는 편이었어가지고 국어 지문 읽고 막 비문학 독해하거나 문학 읽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몇 개 풀고 이렇게 여기 또 와서 수학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병행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막 안 될 때 붙잡고 있지 말고 한번 왔다 갔다 유동적으로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선생님이 한번 추천해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정말 슬럼프가 왔을 때가 있는데 고3 때 그거를 이제 극복했던 경험을 여러분들과 만나서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자꾸 이렇게 못 만나고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너무 아쉬워요. 빨리 보고 싶은데 또 미뤄져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 좀 집중할 수 있겠죠 이제? 자, 화이팅! 자, 노래 듣는다 생각하고 선생님 말을 한번 들어봐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바로 정말 중요해.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배웠고 또 봐봐요. 2차 함수도 배웠어. 자, 이 배운 2개의 개념을 연결해 줄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2개 사이의 관계, 릴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말은 뭐냐? 하나는 방정식이고 하나는 함수야. 자, 그러면 본론적인 개념에 들어가기 전에 복습하고 정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왜 2차 방정식은 이 앞에 인수분해 한다고 열심히 배워왔어요. 복소수에서도 그렇고. 그럼 2차 함수는 얘들아. 그럼 얘들아, 쌤 질문. 함수는 뭐예요? 그러면 함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쌤 질문. 함수? 오케이. 자, 우리는 보통 펑션. y는 fx 꼴을 함수라고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 f가 펑션이니까. 자, 그러면 이 fx 자리에 무슨 식이 들어가면 돼? 2차 함수니까 2차 식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함수는 뭐냐? 굉장히 쉽게 설명하면 하나 집어넣었을 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정당하지. 자판기랑 같아요. 하나 집어넣고 하나 나오는 거. 여기 함수 하나 집어넣었을 때 하나 나오는 거. 그러면 함수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y는 ax제곱.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요 기본형. 여러분, 함수는 뭐가 전부일까? 그래프가 전부야. 함수는 그래프가 전부입니다. 자, 그럼 얘는 y는 ax제곱 기본형에서 얘가 원점을 지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럼 얘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로,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로. 이것도 알고 있을 거야. 맞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기울기에 해당하는 절대값 a가 클수록 1차 함수에서는 a가 기울기였죠. 그럼 여기서 절대값 a가 클수록 얘 어떻게 돼? 그래프가 y축에 가까워지게 돼.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한데. 자, 우리 악력기 있죠?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운동하는 거. a가 커져. 그 말은 힘을 많이 준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점점 어떻게 돼? 이 y축에 붙게 되겠지. 자, 마찬가지야. 이런 2차 함수가 있을 때 a가 절대값 a가 커진다. 힘을 많이 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y축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지. 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형을 배우고 어떻게 하느냐? 표준형으로 넘어가기 시작해. 표준형.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형을 봤을 때 아주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 뭐지?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 뭐를? 꼭지점의 좌표를.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데? P, Q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 중요한 거. 축방.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X는 P. 즉 2차 함수의 축은 꼭지점의 X좌표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뭔데? 대칭이야. 요거까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난 표준형도 배웠어. 그럼 우리는 2차 함수의 기본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확장시키게 돼. 아, 요 기본형이래. 일반형.
자, 그러면 일반형이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 얘를 뭘로 바꾸는 데 목표가 있어? 표준형으로 바꾸는 데 목표가 있어. 왜? 꼭지점의 좌표와 축방을 알아내야만 하거든. 왜? 그래프가 그리기 쉽고 그래프를 해석해야 하니까.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는 거를 우리는 중요시 해왔어요. 이거 기억나죠?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 공부하고 와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됐었어. 아하, 그럼 표준형으로 정리하는 순간 꼭지점의 좌표 나오고 축의 방정식까지 바로바로 알 수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어.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떨 때 이 세 가지 유형을 이용하는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해 줄 겁니다. 자, 문제를 봤는데 문제에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알려줬어. 그러면 바로 요 형태를 만들면 돼요. 바로 이 형태를 만들어내면 돼, 문제를 풀 때. 자, 그런데 만약에 2차 함수와 x축과의 두 교점을 알려줬어. 자, 두 교점이 알파, 0, 베타, 0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바로 2차 함수를 어떻게 해야 돼? y는 줬고 개수 모르니까 a라고 두고 두 교점을 아니까 이렇게 나타낼 거야, 2차 함수의 식을. 자, 그 다음에 세 점이 주어졌어. 근데 어떤 세 점이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세 점을 줬단 말이야.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바로 이 일반형의 그 세 점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연립을 통해서 A, B, C의 값을 찾아주면 2차 함수가 뾰로롱 하고 등장할 거야. 맞죠? 유형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차 함수 문제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많겠어. 자, 요까지가 2차 함수의 복습 및 정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이 내용과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2차 방정식의 관계 합칠 거야, 두 개를. 자, 두 개를 따로 있는 두 개를 합칩니다. 자, 그럼 주목해야 될 거 이거야. 선생님이 여기다 따로 쓴 이유가 있지. 아하, 그러면 x축과의 두 교점을 알려주면 얘를 찾았어, 함수를. 그럼 이 y를 0으로만 바꾸면 얘 뭔데? 2차 방정식이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자, 2차 함수. 자, 우리가 아는 2차 함수. y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의 x축과의 교점은 뭐랑 같아? 이 교점은 뭐랑 같아요? 우리가 함수를 방정식으로만 바꿔. 2차 방정식.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되지. 이거에 뭐랑 같아? 실근하고 같네. 실근. 자, 실근. 뭐가? 2차 함수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네, 여기에서. 맞잖아, 이거의 실근. 여러분 이해되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낫다기보다 그냥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하나는 2차 함수고 하나는 2차 방정식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생각합니다.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개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어떨까? 어떻다? 같다는 거지. 왜? x축과의 교점하고 실근이 같다며.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같다. 그럼 거기다 개수 플러스 한 건데, 개수만 더해준 건데, 개수도 서로 같아지는 거지. 근데 뭐의 개수다? 실근의 개수라는 거야. x축과 만나는 거 눈에 보이는 실제 근이니까. 그러면 아하, 또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애는 뭐야? 그렇지, 판별식 D라고.
그래서 쌤이 앞에서 판별식 D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설명한 거야. 지금 다 연관되어 있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판별식 D에 따라서 얘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자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있을 거고, 두 번째 판별식 D가 0일 때 있을 거고, 세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있을 거야. 그럼 이때 2차 방정식부터 한번 살펴볼까? 2차 방정식 살펴보고 2차 함수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지금 엄청 중요한 개념 설명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 어떻게 돼요? 2차 방정식에서 실근.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두 개의 실근을 가져. 실근의 개수가 두 개야.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 몇 개? 두 개야. 자, D가 0이면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진다고 해서 중근. 오케이. 그러면 결국 한 개잖아. 실근의 개수는. 그러면 X축과의 교점 한 개야. 자, D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허근. 얘들아, 여기서 주목할 허근. 실근의 개수는 같다 했잖아.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여기 몇 개? 빵 개니까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0개란 뜻이야. 자, 다시 한번. 함수는 쌤이 뭐가 다랬어? 그래프가 다랬어. 그럼 봐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개의 점에서 만나. X축과. 그럼 이런 형태. 두 개의 실근. 아니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그럼 판별식 D가 0일 때는 중근을 가져. 한 개에서만 만나. X축이랑. 중근 알파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우리가 함수에서 그래프가 X축에 뭐한다? 접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실근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럼 얘는 뭐다? 만나지 않는다 그래프가.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처음 흐름부터 쭉 이렇게 흘러갔어요. 수학이란 건 이렇게 하나에 물 흐르듯이 쭉 이렇게 기억해야 되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2차 방정식은 이거야. 2차 함수는 이거야. 따로 기억해 놓으면 안 돼요. 다 연결시키는데 의의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 이해됩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한번 쭉 이해해봐요.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들어보고. 그래서 교과서 59페이지 밑에 있는 표 있죠? 별표 치시고 요 내용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다 설명했어요. 칠판으로. 그러면 우리 60페이지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 정리 잘 해두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개념 이해가 조금씩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방금 찍은 거 확인해 보니까 아까 날라갔다고 생각한 애가 조금 살아났어요. 자, 왜 자꾸 이렇게 녹화가 안 되고 뒤늦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이해했으면 기본적인 문제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교과서 60페이지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자, 여기 보면은 2차 함수 어떻게 돼 있어? y는 5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자,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지금 계속해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단 말이야. 자, 바로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2차 함수가. 그 말은 자, 머릿속에 2차 함수의 개형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어. 맞지? 그러면 결국 실근 두 개를 가진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방정식으로만 사뿐히 바꿔주면 얘는 두 실근을 가진네.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겠네.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지금 양수니까 이렇게 돼야 돼.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양수니까, 5니까. 그러면 얘를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중근을 가져야만 돼. 그럼 판별식 D가 0이어야 해. 자, 이해되죠? 그럼 바로 3번. 만나지 않아.
아하, 만나지 않는다, 이차 함수가. 그러면 얘는 붕 떠있겠네, x축을 기준으로. 그럼 얘는 실근의 개수가 없어. 그럼 얘는 허근만 2개 가지겠네.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복수판다는 개념에서 판별식 D 한번 구해볼까? 자, 짝수의 판별식 씁시다. 4분의 D짜리 B제곱 마이너스 5K야. 그럼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이다, 얘가 0보다 작다를 통해서 K값의 범위나 K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네. 정말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하구나,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자, 예제를 통해서 문제 파악이 되죠? 그러면 스텝 1의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제를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주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유는 개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를 100% 하고 문제를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을 100% 이해를 해야 나중에 4점짜리도 풀 수 있는 거지, 뭐 그냥 대충 안다고 해서 넘어가면 나중에 분명히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개념 이해 확실하게 하고 고쟁이 스텝 1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한 문제만 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욕심 같아서는 두 문제 풀고 싶지만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문제만 풀고 375번은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3에 있는 문제예요. 문제를 선생님이 아주 크게 적어놨어요. AN, BN이 1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수 있고 A1부터 A100까지의 곱이 1, B1부터 B100까지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다음과 같다. 그래서 P 더하기 QI가 될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조건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해 보일수록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AN, BN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거야. 그런데 자, 여기 먼저 봅시다. A1부터 A100까지의 곱이 1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A1부터 A100 안에 마이너스 1의 값이 몇 번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는 어떤 AN이라는 애가 몇 개 있을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질 거면 2개 가져야 되고 또 4개 가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짝수개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마이너스 1의 값을 짝수개 가져줘야 그 곱이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0개일 때 마이너스 1의 값을 0번밖에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 루트 A1부터 루트 100까지 곱이 다 얼마다? 루트 A100까지 곱이 1이 나오겠죠. 왜? A1부터 A100이 다 1이란 값을 가진다는 이야기니까. 자,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걸 생각해야 돼. 루트 마이너스 1이 I죠. 오케이? 자, 그러면 0개일 때는 1이니까 상관없어요. 자, 0개일 때 1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확장해서 마이너스 1이 4K개가 있어. 그러면 이때도 A1부터 A100까지의 곱이 얼마다? 1이지. 왜? I의 4제곱은 1이니까. 맞죠? I의 4제곱은 1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반드시 1이란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짝수개만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2개를 가져. 마이너스 1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이 안에 루트 마이너스 1이 2개 있어요. 그럼 I 제곱이 들어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1. 나머지는 1일 테니까. 그럼 여기서 또 확장시켜보자 이거예요. 마이너스 1이 4K 플러스 2개야. 그러면 루트 A1부터 루트 100 사이에 A100 사이에는 I 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럼 이 문제는 방향이 뭐냐? 아주 특수한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특수항에서 어떻게? 일반적인 애로 확장시켜주는 문제란 이야기지. 맞죠? 0개, 2개에서부터 시작해서 4K 플러스 2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1번화 시켜주면 이 안에 이미 4, 8 다 들어가고 여기 2, 6 이 일반적인 짝수개를 여기가 다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P가 될 수 있는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P였어요. 그럼 Q를 구하는 방법도 똑같이 가야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B1에서 B100 사이에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는 개수가 몇 개일까? 얘는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는 홀수개여야 되겠네. 1개, 3개, 5개, 99개 이런 식으로 홀수개를 가져야지만 그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자, 이렇게 캐치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1개일 때 한번 볼까? 1개면 B와 루트 B1부터 루트 B100까지의 값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요. 1개 있어. 마이너스 1의 값이. 그러면 맞아요. I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확장시킬 수 있지. 마이너스 1이
4k 플러스 1개야. 그러면 루트 b1부터 루트 b100까지의 곱이 i가 나온다는 얘기야. 왜? 이거 무슨 문제야? 그럼 결국 i의 거듭 제곱을 이해하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네. i 4제곱은 1이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또 확장. 이번엔 3개야. 마이너스 1의 값을 3개 가져. 그럼 b1, 루트 b1부터 루트 b100까지의 값이 어떻게 돼? i 세제곱 마이너스 i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또 확장시켜야지 일반적으로. 자, 이 과정이 잘 되면 수학 잘합니다. 특수한 케이스에서 일반화시키는 과정 잘하면. 자, 그러면 루트 b1부터 루트 b100까지 사이에는 값이 마이너스 i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q가 될 수 있는 i는 어떻게 돼? i 아니면 마이너스 i야. 자, 이번에는 선생님 신이 나서 다른 값을 구하는 경우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1, q에 i 집어넣으면은 0.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 집어넣으면 2. 자, 마이너스 1, i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구해보게 되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이거였어요. 자, 선생님 이거 이해됩니까? 특수한 i를 가지고 일반화로 만드는 문제였고 i의 거듭 제곱을 아느냐 모르느냐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문제 다시 살펴보도록 해봅시다.